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워싱턴과 홍콩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.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, 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현지 시간 8일이었죠. 미국의 6월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.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자 연준이 큰 변화 없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. 자,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6월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좋았죠. 6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37만 2천 개 늘었습니다. 예상치가 25만에서 27만 개 정도였는데요. 그것보다 40%가량 많았습니다. 물론 지난 5월의 38만 4천 개보다는 적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거죠. 원래는 신규 일자리 수가 줄어서 금리 인상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.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으면서 금리 인상 속도는 원래 계획표대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오는 27일 FOMC에서 0.75%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. 6월 실업률도 3.6%로 4개월째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.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고용시장은 강력하고 탄탄하다는 말을 아직까지는 이 숫자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성장률 측면으로 봐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. 미국 GDP 증가율, 즉 경제 성장률 수치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 자료를 보면요. 이달 초 2분기 GDP가 마이너스 2.1%로 역성장이 예상됐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1.6% 정도로 다소 완화됐습니다. 물론 아직도 기술적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고요. 이게 추세적인지 일시적인지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 강도가 조금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미국의 6월 고용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 확인해 봤는데 이번 주도 상당히 큰 이벤트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정말 많습니다. 한국, 미국, 중국에 다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. 한국 금통위가 있고요. 중국 2분기 GDP 발표가 있죠. 뉴욕 증시에도 많은 일정과 이벤트들이 있습니다. 최대 관심사는 누구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 동부 시간 13일 수요일에 나오는 6월 CPI죠. 5월 CPI가 8.6%로 예상보다 높으면서 증시에 큰 타격을 줬었는데요. 이런 CPI 쇼크가 계속 이어질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.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6월에 8.8%입니다. 8.8% 증가 이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닌데요. 이보다 더 높게 나와서 9%대에 육박하거나 아니면 그걸 더 넘어선다면 금리 인상이 75bp 수준이 아니라 100bp 인상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일정도 중요한 체크 사항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방문하죠. 특히 15일께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원유 증산을 놓고 담판을 벌일 수 있을 텐데요. 그 결과가 국제 유가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워싱턴 포스트 컬럼니스트로 활동을 했던 카슈쿠지를 살해한 그 배우로 지목을 받았었죠.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유세 때만 해도 빈살만 왕세자를 세계의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.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죠. 어느 때보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, 산유국들의 증산 협조를 얻는 게 중요해졌습니다.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만으로 빈살만 왕세자가 카시코지 살해 비판은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. 또 두 사람의 만남이 좋은 분위기에서 끝나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증산에 나서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. 다음 달 3일에 오페크 플러스 정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그게 확인이 되면 국제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1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이 되죠. 늘 그랬던 것처럼 은행주들이 포문을 엽니다. 아직 많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실적 전망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요. 그 실적 전망 여부에 따라 증시가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CPI와 중동발 증산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와중에 실적 전망이 어느 정도 받쳐줄지가 이번 주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의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.